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방어작용이 나오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바꿔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얘가 1차 방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얘를 2차 방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선천성 면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얘를 후천성 면역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얘는 특이적이지 않다. 얘는 특이하다. 얘는 태어날 때서부터 있다. 태어난 후에 있다. 무슨 소리냐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볼게. 피부, 그 다음에 적혈구, 그 다음에 뭐 눈물샘, 그 다음에 콧물, 그 다음에 귀나 코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액체성이 나오거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비특이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 누군가가 들을 때 얘가 누구든 막고 출발하는 거야. 너는 내가 안 막아줄게, 너는 막을게 이러지 않고 일단 우리 몸과 관계가 없는 거라면 무조건 막고 출발해. 피부도 보자. 피부도 일단 누가 됐든 막고 출발하잖아. 적혈구도요. 이건 내 몸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아닌데 이종 단백질. 다른 앤데 그럼 일단 죽이고 봐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막고 출발해. 여기까지 왜 비특이적이다라는 말의 어휘를 느낄 수 있겠어? 두 번째, 피부, 적혈구, 눈물샘은 갓난애기거나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하진 않지. 얘는 태어날 때서 다 갖고 태어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비특이적이야. 일단 맞고 출발해. 태어날 때서부터 맞고 태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방어체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이적 방어작용인 후천성 면역 이런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바로 이제 항체라는 말을 써요. 항체. 그러면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항원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항원. 병균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항체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항원이 어떤 특정한 항원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분석을 해. 그리고 쟤를 죽여야지 하고 쟤를 물질을 만드는데 그걸 항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할게. 그 항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럼 나는 항체를 만들 이유가 없고 항체에 대한 하나도 그걸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특이적인 거야. 태어날 때서부터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 항원의 침입에 의해서 걔를 만들어내서 걔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항원 항체에서 이런 단어를 써요. 항원 항체 특이성.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거 어디서 살짝 들어본 것 같은데 기질 특이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호르몬 할 때 특정 호르몬은 특정 기질 하에서만 기능을 한다는 거. 특정한 항체는 특정한 항원에게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항체가 이 항원이라는 건 병균이야. 이 항원을 다 관여하지 않아요. 특정 항원에게만 작용해. 그러면 아니 이 항체가 얘 다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실제로 찾아냈어. 슈퍼 항체를. 이 항체는 웬만한 항원들이 있으면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여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완전 땡큐 아닐까?
근데 찾았어 그거를. 근데 우리 인간은 없어. 악어에게 있어요. 악어가 주로 사는 서식지가 어디야? 맑은 물? 꾸정물? 꾸정물. 약간 진흙탕 같은 데서 살지? 뻘같이 좀 불편하고 좀 되게 균이 많은 곳이야. 그런데 거기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정원동물이고 변온동물인 건 알고 뭐 이런 구별할 줄 알지. 우리가 정원동물인데 파충류는 변온동물이라고 하잖아. 어떤 거냐면 우리는 외부의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정원동물하고 변온동물 중에 누가 더 진화가 잘 됐을까? 라고 한다면 정원동물이라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진화는 파충류보다 우리 포유류가 더 진화됐으니까. 근데 파충류는 변온동물, 포유류는 정원동물인데 에너지의 효율성에 따지면 변온동물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왜? 온도가 낮으면 내 몸도 같이 떨구는 거야. 신진대사를 떨구는 거야. 에너지를 굳이 쓰지 않는 거야. 대신 악어의 치아 악력나 꼬리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는 들어는 봤을 텐데 이거를 센서 감지에다 감지시켜봤다? 근데 얘가 꼬리를 탁 칠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순간 몸의 에너지 대사가 일시정지. 그럼 그 에너지가 순간 꼬리를 싹 가버리는 거야. 악력이야? 순간 악력으로 확 가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러고 싶어도 모든 세포들이 일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만큼 있으면 우리가 실제 순간 쓸 수 있는 건 5, 60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그대로 있어줘야 돼. 근데 변온동물 네가 찾지 마.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순간 거의 90 이상을 치아나 꼬리로 순간 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린 추워도 에너지 대사를 해야 돼. 근데 걔네는 추우면 에너지 대사를 떨궈버려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은 거지. 이 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지구 기온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가 일정하자 여기 바뀌어 있잖아요 날씨가. 하지만 정글이 여기 적도지방이나 극지방은 기온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렇다면 굳이 얘를 그걸 쓰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동물을 갖고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 항온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있다라는 것을 후천성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경험 후에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화할 때는 이 비특이적 반응과 특이적 반응 중에서 누구를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을까? 비특이적은 일단 맞고 출발하는 거잖아.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이제 중요한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특이적 방어 작용이 되어집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끊고 가도록 할게요.